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얘기하죠. 용띠 분들은 원래 신수가 좋다,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 대표님이 용띠인데, 주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한 번씩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사주와 그, 제가 생각하는 사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생년월일 그리고 시까지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저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봅니다. 인성.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경제 활동도 더불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패가 망신하죠. 2021년도 주택 빚내가 구입한 사람들, 결국 욕심이 많아서 주택시장 환경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집을 빚내가 샀죠. 2021년에 아마 집을 산 사람은 향후 한 2년 안에는 전 재산 다 날라갈 거예요. 은행 돈을 빌렸다면. 그러니까 내 돈 5억과 은행 돈 5억 합해가지고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50% 하락하면 내 돈은 다 날라가지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욕심이 많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학력이 좋으면 과연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즉 대학 교수는 지식인일까? 이런 의문도 한 번씩 제기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이 자산시장 분야는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 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잘 응용이 안 되죠. 전망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아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그런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그분들 얘기가 다 안 맞아요. 대부분 90%는 그분들 얘기하고 틀려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좀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산시장에서는 덕이 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 집 산 사람들, 그리고 2022년 초에 테슬라 막 노래 불렀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너도 나도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2024년은 이제 1월이니까 아직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2022년 초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라고 얘기한 사람들 많죠. 캐시우드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3, 4년
후에 뭐 3,000불, 4,000불 간다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뿐은 아니고 지난해 초부터 2022년이니까 이제는 뭐 지난해도 아니네요. 지금은 2024년 초니까 2년 전부터 2년 전이라는 표현이 되네요. 2년 전부터 미국 경제 망한다. 대부분은 연중 긴축 정책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큰 폭 하락할 거다. 지난해 3분기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긴축 정책의 가장 피해가 큰 지수가 나스닥이라고 하면 나스닥인데 나스닥 지수가 45% 올랐고 나스닥 100은 50%도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 말은 중요한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전제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교과서가 가정을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금리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다른 임금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물가도 고정돼가 있고 더 이상 오르지 아니하고 금리만 오른다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어느 정도 오르고 달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이런 경우에도 그 금리가 고정금리 제도에서 좀 오른다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까요? 그런데 지난 2년간은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예상과 달리 정반대로 움직였죠. 아마 2024년에도 국내외 경제 환경 감안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지금 안고 있는 거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금리 아직까지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안정이 되고 있지만은 지수를 놓고 보면 거의 19% 2년 내지 3년 동안에 19%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2021년 하반기보다는 19% 높은 그 가격대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금리만 내리면 아니면 환율이 안정되면 이런 하나의 분야만 가정을 해놨고 논리를 전개하면 그것이 아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가 그분들이 전달하는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오히려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 원리는 시장금리 결정 원리가 다른데 또 고정금리 제도 문화권과 변동금리 제도 문화권은 다르지요. 금리가 올라도.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때 그것이 과연 아는 것이냐라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되지 않을까. 2024년에도 그런 현상이 되풀이될 거로 봅니다. 이유는 2024년에도 미국 경제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요. 웰스파고라든지 시티은행이라든지 메릴린치 등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연착륙도 아니고 무착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성장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고, 웰스파고, 시티 등은 원래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란스럽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2023년 초 2022년 10월에는 주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도 이제는 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 뭐냐면 돈의 이동이 이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미국도 채권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주식 가격이 상당히 급한 논쟁이 있다면 채권 시장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2 내지 3차례 정도는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언뜻 얘기는 했는데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초니까 또 복바다라는 미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격을 조금 너무 아까 시장을 따라가는 성격 안 좋죠.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주가가 올라봐야 미국 얘기인데 지금 거의 4,800대까지 와가 있으니까 S&P 500 기준으로 10% 오르면 5,200대 버려요. 지난해는 S&P 500도 거의 24% 가까이 올랐는데 원래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주변 환경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욕심이 많으면 좀 당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도 욕심 많은 사람은 다 당했어요. 특히 추격 매수한 사람으로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거의 피해가 굉장할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한 1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 낙폭이 한 40% 정도 됐을 거예요. 고점 대비 2022년 10월경에. 그 이후에 또 한 절반 올랐거든요. 그때 또 매수한 사람 많아요. 이분들도 이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걸려드는 건데 결국 성격의 문제다. 왜 추격 매수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죠. 욕심 많고 공격적이면 당할 수 있다. 테슬라도 그 케이스고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BM도 그 케이스죠. 100만원 이상에서 왜 그것을 빚을 내가 사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이해는 저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거래량을 보면 그런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 참여자의 절반이 그 가치가 없는 주식, 그러니까 그 당시 주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주식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다, 사주팔자는. 그리고 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이 표현도 아는 것이 뭐냐는 거죠. 경제학 교수들이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그런
그런데 살인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다? 그 가정이 성립되느냐라는 거죠. 살인이 아니더라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만 안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성립될까요? 경제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10개 이상인데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9개는 그 문제가 없다면 이 한 개만 놓고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과연 지식일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원래 연초부터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지난해보다 더 자산시장 어려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선 성격을 좀 고치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보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부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A 학점 받았으니까, 그것도 스카이 대학에서 A 학점 받았으니까 나는 경제학은 자신 있다. 얼마나 웃깁니까?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을 기반으로 경영학이 이론이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이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 역시도 가정을 전제로 기술된 이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가정도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실물 경제 내지는 그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거기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이 지난해보다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모두 공부 제대로 하고 또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면서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업이 다를 수 있고 개인이 다를 수 있고 금융회사 다를 수 있고 제조업 다를 수 있고, 그죠? 부채가 많은 개인이 다르고 부채가 작은 개인이 다르고 또 어느 시장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위험관리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 리스크 관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제고해야 안전하면서 오히려 수익률도 높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그 환경에 맞게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는 그 내리는 과정에서는 안 해요. 바닥에 완전히 이제 그것도 21선도 아니고요. 61선 이상에서 바닥을 만들어 줘야 121정선에서 그 정도 바닥을 만들어 줘야 물타기라기보다 신규 매수 개념으로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하는 건 좀 추가적인 매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위험관리는 오르는 과정에 샀다 팔았다 해요. 수량은 같이 유지하면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수량은 같이 유지하는 방안으로 위험관리를 한다면 최소한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그 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격 고치고 그 다음에는 공부 제대로 하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끝내고 내일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